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죠? 5월쯤이면 얼굴 보며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정확히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요. 측정 영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영역이 수와 연산, 그리고 도형, 이제 세 번째 측정 영역입니다. 측정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뭔가를 재는 것? 그렇죠. 재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것, 내용 체계입니다. 그러면 측정 영역의 내용 체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수와 연산의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이 있는 것처럼 측정에도 두 개의 핵심 개념이 있네요. 양의 측정과 어리마기. 우리는 되게 공부할 때 어리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산이든 측정이든 이 어리마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의 측정에서 일반화된 지식은 무엇인지 제가 소리내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생활 주변에는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 등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며 이 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측정은 속성에 따른 단위를 이용하여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라면 시간이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단위를 이용하여 양을 수치화하는 것. 시간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시간에는 어떤 단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 분, 시, 우리가 일주, 한 달, 1년 이런 게 다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시간이나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양을 수치화한다. 양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수로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정과 수의 체계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사례에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측정은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 2학년을 보면요. 양의 비교가 나옵니다. 양의 비교하면 알겠죠? 길이가 길고 짧다. 높이가 높고 낮다. 이런 부분 양의 비교요. 넓다, 좁다 이런 게 되겠죠. 시각과 시간. 되게 이게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그 속성에 따른 임의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석교사가 되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관련 논문을 많이 읽게 됐어요. 논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 등은요. 임의의 단위가 있어요. 임의의 단위가 뭔지 알죠? 길이를 재는데 센티미터라는 표준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내 손에 있는 한 뼘을 이용한다. 그럼 이 한 뼘이 임의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들이도 마찬가지죠. 1리터, 1ml를 사용하지 않고 한 병을 가지고 잰다 그러면 그 병의 양이 임의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만 임의의 단위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다른 것들은요,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길고 짧다. 무게라는 속성, 무겁다, 가볍다. 이게 보이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요. 정확한 단위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임의의 단위가 없답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2차 시, 3차 시에 수업 시연을 할 때는요. 2학년에 나오는 이 길이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3, 4학년으로 가면은요. 시간이 다시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성취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2학년 때까지 시간에서는요. 초가 나오지 않아요. 단위가. 근데 초라는 단위까지 가게 되고요. 길이도 다시 나오죠. 센티미터, 미터가 나왔다면 밀리미터, 킬로미터까지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 미터보다 더 큰 단위를 3, 4학년 때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들이, 무게, 각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5, 6학년에 가면은요. 원주율 많이 들어봤죠? 원주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3.14가 생각나나요? 네. 그러면 원주율이 뭔 줄은 아나요? 쉽게 생각하면은요. 원을 봤을 때 제가 원을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에는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잖아요. 이 원의 둘레는 이 지름의 몇 배일까? 이게 원주율이에요. 그러면 이 지름은 이 원주에 몇 번 들어간다는 거죠? 3번 하고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원에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름만 알면 그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5, 6학년에서 공부하고요. 평면 도형의 둘레 넓이. 제가 이제 성취 기준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입체 도형의 겉넓이,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측정 부분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어림하기는요. 어림을 통해 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그러면 1, 2학년에 어림하기 없네요. 3, 4학년에 어림하기 없네요. 좀 이상한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되게 어림해 보거든요. 나눗셈을 하거나 곱셈을 할 때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어림을 해서 그 수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림은요. 측정해서 어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의 범위예요. 어디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래서 이 수의 범위와요. 그리고 어림하기. 어림을 통해 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림은 올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5가 있는데 올려서 10 단위까지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5는 올려서 10의 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버림은요? 버림을 하여 10 단위까지 표현하세요. 그러면 125면 5는 버려야 되는 거죠. 반올림은요? 5 이상이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린다. 이게 반올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5학년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정 영역에서는 이러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길러줘야 할까요? 측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각, 단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고 이해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측정했으면 계산해야 되겠죠. 직접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잴 수 있어야 되죠. 어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개는 길이 같은 데서는 약이란 말을 많이 표현하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이러한 측정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학의 최종 목적지는 문제 해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체계를 이야기했는데 10분이 훅 가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측정 영역의 내용 요소는요. 수와 연산이나 도형 영역에 비해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1, 2학년군 성취 기준을 봤을 때 중요한 말은요. 좀 전에 일반화된 지식에서 나왔어요. 생활 주변에는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넓이 등 다양한 속성이 존재한다. 측정은 여러 가지 속성의 양을 비교하고 단위를 이용하여 재거나 어림해 봄으로써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양을 수치화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측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의 비교, 측정, 어림은 수학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중요한 기능이고 이는 실생활이나 타 교과의 학습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또한 측정을 통해 길러지는 양감은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감 많이 길러졌나요?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양감하면 떠오르는 게요. 예전에 집에서 병에 들어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다신물을 만들었는데요. 그 병이 필요해서 다른 통에 부어야 했어요. 내 딸과 이야기했어요. 이 병의 물이 이 통에 다 들어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양감이, 들이에 대한 양감이 잘 길러져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내 생활에 편리하려면 이러한 양감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양감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교육을 하고 있죠. 실생활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 2학년군 성취기준 관련 교과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학년에 보면은요, 비교하기가 나와요. 성취기준 보겠습니다. 측정이니까 1, 2학년군 수학에 3으로 시작하죠? 3으로 시작하면 측정. 2는 뭐였을까요? 도형. 1은요, 수와 연산. 기억하세요? 구체물의 길이, 들이, 무게, 넓이를 비교하여 각각 길다, 짧다, 많다, 적다, 무겁다, 가볍다, 넓다, 좁다 등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게 1학년 측정 비교하기 단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알죠? 직접 비교는 둘이 맞대어 보는 거, 간접 비교는 각각을 재서 비교하는 거. 여기서는 직접 비교를 많이 해보겠죠? 1학년 2학기 5단에 보면은요,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가 나오는데 제가 빨갛게 적어놨어요. 규칙성과 통합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기는 시계 보기만 측정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 시 몇 분까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1학년에서는요, 30분까지만 읽어요. 30분만 읽어요. 1시 30분, 2시 30분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읽지 않습니다. 이게 1학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2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학년에 가면은요. 2학년 1학기 때 길이 재기, 2학년 2학기의 길이 재기. 우리 도형 공부할 때 기억나나요? 1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모양, 1학년 2학기에 여러 가지 모양. 그런데 그때는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으로 나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요. 같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제가 1학기의 길이 재기 성취 기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럼 표준 단위가 뭔지 알죠? 바로 뒤에 나와요. 1cm, 미터. 1cm와 1m의 단위를 알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단위를 사용한다는 건 1cm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미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수업으로 보여줄 거니까요. 제가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성취 기준이요.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여 보고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양감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물의 길이를 재는 과정에서 좌우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의 측정값을 약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때는 약으로 표현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의 길이 재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없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추가됐어요. 6번. 1m가 100m임을 알고 길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저거 2학년 수업에서 생각나는데 복명수 했더니 박명수라고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설명하겠지만 2학기의 길이 재기는요. 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학기에는 미터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1학기에는요. 센티미터를 가지고 수 세는 걸 공부하고요. 수치화하는 거죠. 2학기에는요. 미터와 센티미터를 이용해서 수치화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 9번째 거죠. 덧셈과 뺄셈도 하게 되죠. 1학기에는 덧셈과 뺄셈까지는 하지 않고요. 길이를 센티미터로 측정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이 두 부분은요. 제가 실제로 수업 장면에서 한번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가면 시각과 시간을 배우는데요. 1학년 때는 30분까지만 읽었잖아요. 이제 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1분부터 60분까지. 그래서 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간, 분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있었잖아요. 분, 시간, 일, 주일, 개월, 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게 2학년에서의 시각과 시간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겠죠. 개월, 주일, 연 사이의 관계.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일지 제가 중요한 내용만 뽑아봤어요. 양의 비교에서는요. 직관적인 비교, 직접 비교, 간접 비교를 한다. 직관적인 비교는 이거죠. 딱 봐도 강호동이 더 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정수근보다? 이건 직관적인 비교죠. 직접 비교는요. 좀 비슷해요. 그럼 맞대어 봐요. 간접 비교는요. 각각의 길이를 재서 그 수치를 비교해요. 아니면 다른 물건을 가지고 두 물건을 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두 권의 길이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시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것은 간접 비교가 되겠죠. 시각 읽기 볼게요. 학생의 경험을 소재로 하고요. 학생들이 모형시계를 조작하면서 해야 돼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조작하며 몇 시 30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전 등의 시각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모형시계를 조작하면서 시간을 맞춰보고 조작한 그 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평가지에다가 그 시각을 그리게 하잖아요. 그 그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형시계로 조작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한산은 다루지 않는다. 평가할 때 되게 환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과 1분의 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면 되는 거죠. 너무 큰 단위까지 환산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구체물의 길이를 재어본다. 이 부분은 제가 길이 재기 수업 시간 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 몇 분 전에 시각 읽기를 평가할 때는 어렵게 낸다고요. 12분 전, 19분 전 이런 건 사용하지 말고요. 평가하지 말고요.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 5분 전 많이 쓰죠. 10분 전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경우를 다루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잘 쓰지 않는 18분 전, 21분 전 이런 것은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유의점은 꼭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3, 4학년 성취 기준은요. 제가 읽어봤을 때 3, 4학년에서 나오는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벌써 시간이 21분이 돼버렸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그러면 3, 4학년군에는 측정 영역이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제가 앞부분 내용 요소에서 말했어요. 길이와 시간. 그런데 길이 2학년에서 배웠는데 시간 배웠는데 왜 또 나오지? 단위가 달라지죠. 시간은 초까지 나오고요. 길이는 밀리미터와 킬로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길이 재기와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제가 좀 들이와 무게가 나와요. 패턴은 똑같아요. 들이에 대한 성취 기준과 무게에 대한 성취 기준, 속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제가 들이만 볼게요. 들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길이였을 때는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말했죠. 그러면 들이를 나타내는 단위 1리터와 1ml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들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게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무게와 무게의 단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단명수,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단명수가 뭐고 복명수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된 들이의 양을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요. 무게에서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톤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의할 점에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각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세요. 다 측정 영역의 성취 기준은 가운데가 0.3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각도에서 첫 번째 성취 기준은요. 0.2죠. 무슨 영역이죠? 도형 영역이죠. 그래서 도형의 각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각을 이해해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각과 직각을 이해하고 직각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각과 둔각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 기억나나요? 네, 90도보다 작은 각. 둔각은요.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 둔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요. 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력이잖아요. 각의 크기의 단위, 각의 단위가 나오죠. 1도를 알고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주어진 각도와 크기가 같은 각을 그릴 수 있다. 네, 그리기 아까 좀 전에 우리 기능에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추론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억하나요?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이 뭔지는 알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내각, 삼각형 안에 있는 이 각, 세 개의 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 부분으로요. 이것들을 제가 해볼게요.
잘라서 옮겨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해보세요.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이다? 180도이다. 그러면 사각형을 만약에 잘라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몇 도이다? 360도이다. 네, 꼭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이걸 안다면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탐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25분이 돼버렸어요.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여기 유의점에서는요. 다른 부분은 비슷해서 제가 지나가고요. 원래는요. 1톤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5학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3학년으로 내려왔을까요?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단위, 우리 산불 날 때 나오는 아르, 헥타르 이런 넓이의 단위가 사라졌어요. 실생활에서 많이 안 쓴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큰 단위가 1톤만 남는 거예요. 1톤만 가지고 한 단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이 3학년 이런 특정의 단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되어 있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고요. 둘 사이에 환산하는 문제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 6학년 성취 기준을 볼 때 속성이 길이 나오죠. 넓이 나오죠. 나오지 않았던 부피 나오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5학년 때는요. 둘레니까 둘레는 길이가 되고요. 넓이죠. 그러니까 측정해서 길이를 측정하고요. 넓이를 측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길이는 둘레 길이는 길이니까 이해할 거고요. 넓이의 단위 1제곱 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 킬로미터 단위를 알며 그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추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구하는데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해보고 이렇게 삼각형 구하는 방법을 알면 나머지 도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5학년에 가면 어림하기에서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가 나온다. 왠지 연산 같은데 측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올림, 버림, 반올림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연수가고 그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25라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르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세요. 이게 맞는지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되게 회의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6학년으로 가면은요. 갈수록 내용이 좀 줄어들죠. 부피가 나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넓이는 넓인데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요. 전개도를 이용해 가지고 겉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부피는 알죠. 어떠한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하니까 단위가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미터죠.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단위 사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넓이. 정말 어려워하죠. 여러 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하여 원주율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해가 꼬이네요. 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보통 우리가 단위 넓이의 수를 세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있으면 여기에
1제곱센티미터가 8개 있으면 8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은 만들어지나요? 기억나나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계속 조각을 잘게 내가서 지그재그로 붙여나가면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만 힌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한다. 네, 여기까지가 6학년까지 나와 있는 측정 영역의 교과서 구성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삼각형 외부에 있는 것도 다룬다.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원주율을 3.14로 정해놓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약 3.14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약속을 하고 해요. 원주율을 3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세요. 3.1로 생각하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게 복잡할 때는 계산기도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원주율, 원주, 원의 넓이, 입체도형의 겉넓이 부피 등을 구할 때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한다. 나와 있죠? 네.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추론, 자신의 추론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네, 설명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수학 수업으로 다 보여주면 좋지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쫓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 2학년 1학기의 길이재기와 2학년 2학기의 길이재기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2차 시와 3차 시에 실제의 수업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밤 11시 40분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듣는데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발 이렇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는 수업 말고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하는 수업 정말 하고 싶어요.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종교는 없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